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? 아이고 쇼다리. 아니 쇼다리면 쇼다리지 빅 쇼다리는 뭐야? 이 두 번 매기는 거네 빅 쇼다리는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모트라인입니다. 오늘 너무 친한 형님이시자 거래처 대표님이시자 그 구독자분이시자 저희 뭐 가끔씩 멘토도 되어 주시는 그 윤석준 대표님이라고, 그 옛날에 테슬라 출고받으러 갔을 때도 같이 가고 그랬었어요. 그때에서 막 욕하고 그런 거 제가 영상에 막 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붓펜으로 칠해준 10억.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아직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영상만 기억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되게 간만에 만났는데 약간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죽어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 얘기는 이게 나 혼자 듣기 좀 살짝 좀 아쉽다 요거는. 네,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옆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저기 테이블 좀 빌려주세요 해서 좀 이러고 있습니다. 대표님이 지금까지 그 하시는 일이 저는 그러니까 대충 그 리스 에이전시라고만 알고 있는데 맞지? 네. 그러니까 뭐 현대캐피탈 무슨 캐피탈 막 많이 있으면은 그 아래 이제 그거를 영업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지, 영업 조직인 거지. 영업 조직. 근데 그 영업 조직이 왜 지금 잘 되고 있었는데 왜 힘든 거예요 요즘에? 지금 이 리스 렌트 에이전시 시장이 코로나 때 한번 휘청하고, 코로나 때? 코로나 때 한번 이제 금리들이 오르고,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들 출고 안 되고 그러면서. 잠깐만, 그러겠는데 차가 안 나오면, 차가 출고가 안 되면 돈을 못 버는 거네? 그렇지, 전혀 못 벌지. 그러니까 계약을 많이 받아놔도 리스 그렇지. 에이전시들은 근데 하긴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구나. 그건 뭐 동일한 조건이긴 하고, 우리 그때 당시에,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 넣어놓은 거 기다리시는 고객분들, 그리고 새로 오시는 고객분들 그 비율을 봤을 때 기존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. 그러니까 출근해서 전화 받으면 신규 고객보다 취소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. 뭐 사실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. 갑자기 좀 두서없지만 그 직원분들이 제일 많았을 때 피크 때 그 코로나 전에 몇 분이나 계셨었죠? 우리 4대 보험 등록된 직원 14명이었지. 14. 그러면은 이 에이전시 회사들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 거죠? 그냥 뭐 크지는 않지만 그냥 중급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. 중급.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들은 기다렸다가 출고가 딱 됐는데 이자는 꽁충 뛰어 있고,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그런 좀 벌어졌던 것 같아.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. 시장이? 원래 에이전시 회사들은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그 이자에다가 자기 마진을 붙이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. 그럼 마진을 그 맘대로 붙이는 거였어요? 뭐 제한폭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마음대로 하고 있었지. 잠깐만,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KB캐피탈에서 뭐 몇 프로 금리에 했어 내가. 그러면 사실 그게 KB캐피탈이 정한 금리가 아니었던 거네? 그거 아니지. 거기에는 일정량의 수수료가 녹아져 있지. 그리고 새 차 살 때도 영업사원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보면은 다 보통 에이전시 직원분들이 해주시던데.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에 신차 영업사원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을 일으켜 주는 거지. 그러면 신차 영업사원들이랑도 일을 하겠네요. 그러면? 그치. 우리는 그게 더 많지. 일반 그러면 새 차를 고객들보다. 살 때도 똑같은 KB캐피탈을 해도 여기 가서 금리 다르고 저희 가서 금리 달랐던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지. KB캐피탈이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. 그 중간에 에이전시들이 얼마를 말았느냐에 따라서, 그렇지. 얼마나 자기 마진을 더 넣느냐에 따라서.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실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 시대는 사실 잘 안 맞아. 그럼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네. 나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봐.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돼?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, 우리 같은 모집인들도 모집인들의 경쟁력이 필요하고, 그리고 딜러들도 사실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영업력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듯이 이건 맞는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계속 갖춰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만 사실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맞는 말이야. 그래서 뭐 지금이 어찌 보면 아주 큰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. 저는 그 SK 렌터카 다이렉트 광고를 주기적으로 봤거든요. 근데 SK 렌터카 다이렉트도 예전에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차를 계약을 끝내는 그 과정까지 핸드폰에서 끝나요. 핸드폰 들고 내가 각만 딱 잡으면은 5분 안에 차 계약을 끝내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알고 있던 중간 과정이 다 없어진 거야. 그치, 가능하지.
요 과정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SK렌트카 다이렉트 광고 아닙니다. 그 과정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상담 신청하는 과정 빠졌지. 무슨 차가 있어요? 재고가 있어요? 얼마나 걸려요? 이거 상담해주는 사람도 이제 없어진 거지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야? 계약하러 올 때 도장 받으러 오잖아 사람이 원래. 그치. 예전에 그랬지. 에이전시에서 그 사람 없잖아. 그 와중에 무슨 뭐 신용등급이 어째요? 뭐 금리가 어째요? 뭐 또 전달하는 그 견적 전달하는 과정도 다 없어졌지. 그냥 그 와중에 지금 벌써 사실은 몇 개의 직업이 없어진 거야. 그치. 그런 식으로 캐피탈사들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어쨌든 진짜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.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약간 그거의 미래를 약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게 테슬라거든요. 테슬라가 파격적이었지. 테슬라가 영업사원 없어도 되는 데를 보여줬잖아. 이미 보여줬잖아. 이걸 보여주고 나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금 다 따라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. 그치. BMW 가면 요즘에 BMW 지니어스 있어요. 그리고 온라인 판매 전용 상품들도 있잖아. 온라인 판매 전용 상품도 점점 늘려나가죠. 다만 지금 약간 너무 시장에 큰 파격을 줄까봐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일부러 걔네들이 이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. 요즘에 BMW 매장 가봐요. 영업사원분들이 차 설명 안 해줘요. 그 BMW 지니어스가 와가지고 딱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캐피탈 금융은 못 쓸 거냐. 그럼 또 고객이 신한 마이카 딱 두드리고 있고. 맞아. 하면서 그게 지금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. 에이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사실 충분히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럼 대표님 언제부터 실직 하는 거예요? 뭐 한 5년 10년 내에는 없어지지 않을까? 아, 좀 남았네 그래도. 아직은 시간이 있지. 아.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커. 자동차 금융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약 한 4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. 자동차에 관련된 금융이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에이전시들의 파워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당장 뭐 1년 2년 내에 없어지거나 하기는 힘들 거야. 왜냐면 걔네들도 그 매출을 버릴 수가 없거든. 그동안 이제 이 시장이 진짜 너무 치열해지겠네. 마진도 점점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?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지. 아, 말도 안 돼.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마진율을 낮추다가 사실 포기했어. 낮추는 걸. 더 낮추면서 영업을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아졌거든. 아니 사무실 운영 관리비라도 나가고 나갈 거 아니야. 뭐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나갈 거 아니야. 뭐 0. 몇 %까지 낮아졌어. 계속 낮아지는 거는 이제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그런 거죠. 그렇지. 점점 그런 캐피탈사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이 시장에 에이전시 플레이어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지. 그럼 점점 물고기는 없어지고 그렇지. 어부는 그대로 있고 갖고 있는 낚싯대는 여러 대고. 그러니까 그럼 점점 더 이제 출혈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. 그리고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. 저 낮아지는 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로 베이스밖에 없잖아. 그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. 그렇게 하다 계속 고민하다가 캐피탈에서는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슬라이딩이라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 안에 얼마의 금액 매출을 올렸을 때 받는 추가 수당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공동 구매를 해서 매출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차를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한 캐피탈에서 한 방에 빼서 그 달에 한 방에 다 판다. 그렇지.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완판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. 결국에는 그 슬라이딩 수수료를 받을 걸 염두에 놓고 싸게 파는 거잖아요. 앞에서는 마진이 1도 남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봐. 왜냐면 이 기본적인 비용들이 나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틴팅이라든지 뭐 탁송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해드리다 보면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지. 틴팅 저희 솔라가드랑 하기로 했어요? 솔라가드.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까졌어. 그럼 이걸 다 팔아야 슬라이딩 피가 들어와서 이제 이걸 회복을 하고 수수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근데 막 팔다가 10억 이상이었는데 9억 9천에서 끝났어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실좆되는 거야 그냥. 그래서 결국에는 슬라이딩으로 마진 볼 거 생각해가지고 앞에서는 까고 가격을 까고 또 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업 전략이네요. 쉽게 말하면. 그치.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어. 이게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?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어. 이번에 차를 몇 대 준비했다고요? 50대. 50대? 어. 그 50대 준비한 다음에 50대 딱 만들어 놨는데 이번 달에 다 못 팔고 끝나버리면 그냥 이달 운영비 플러스 앞에서 까진 거 하다못해 틴팅비 그냥 저기 공짜로 뿌린 거네. 틴팅 공짜로 뿌린 거네. 틴팅도 다 잘라놨어. 환불도 안 돼.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싸져요? 인터넷 지금- 최저가 기준
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한 5만 원? 근데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대충 추산하기로 한 11만 원 정도? 지금 몇 개월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? 36개월 기준. 그럼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지. 그래서 결국엔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구성해서 시장에 내놔야만 결국에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인 거지. 그럼 이렇게 자동차를 공동구매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첫 시도하시는 거잖아요? 그치, 요번이 첫 프로젝트지. 겁나. 적어도 몇 번까지는 시도해 볼 예정이다. 한 2, 3회 정도는 네. 그동안 그래도 내가 쌓아왔던 인맥들이 있으니까 네.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하는 거야. 네. 그 이상은 사실 아무리 인맥이라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한 2, 3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그 첫 차로 지금 이제 그랜저 하고 있는 거고.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고 있는 거지. 다음 모델 뭐 또 결정된 거 있어요?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소나타 예상하고 있는 거고. 소나타 때 음. 저를 믿고 한번 1.6 터보를 질러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도 충분히 수요 조사하고 네. 그게 매치가 되면 아. 뭐 도움을 요청해야지. 아니 매치 안 돼도 저를 믿고. 아 그래. 아니 소나타 1.6 터보 뭐 한 50대 못 팔겠어요? 그렇게 월에 5만 원이 싸다면? 정말로 프라이싱은 우리가 최상급으로 그때 당시에는 최상급으로 맞춰. 다음 달엔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어. 네. 내년에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그건 모르겠고. 이거 성공해서 10년 뒤에도 에이전시 하고 있을 것 같아요? 10년까지는 안 가겠지. 어차피 나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고 해도 한 2년? 1, 2년 정도 안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 그리고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봤어. 내가 왜 지금 이걸 계속하고 있지?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왜 계속하고 있지라고 고민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좀 비아냥거리듯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.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.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.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경쟁력을 찾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. 우리 코로나 때 몇 번 왔었잖아. 네. 나 그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잖니. 엄청 힘들었어.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. 회사는 꾸역꾸역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거 다 사비로 운영된 거였었거든. 나도 어떤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됐고 결정할 때 그래 내가 잘하는 걸로 결정하자라는 게 내 최종 결정이었던 것 같아. 여러분 2년 뒤에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윤석준 대표님 뭐 하고 계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자동차 금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차를 사는 입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. 그치. 워낙 다 비싼 물건이니까.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소비하는 방식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. 변할 거야. 불과 더 10년 많이. 전만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장기 렌트를 많이 타고 다녔어. 이렇게 또 계속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윤석준 대표님이 또 이제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실지 여러분들도 그냥 뭐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서비스 이름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정도냐? 야, 그 정도야? 죄송합니다. 그래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인데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니까. 세 사람이 더 싫어요. 아 그래? 근데 사실 뭐, 그런 두 사람 세 사람이야? 뭐야? 방금 빵에서 나왔어? 뭐 세 사람 됐어? 그러니까 실제로 치면 그 세 사람이 많이 나. 세 사람 교회가 제일 많이 나.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저를 놀릴 때만큼의 또 그 창의력을 좀 발휘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놀려주시는 댓글을 보고 진짜 항상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살거든요, 정말로. 여기 윤석준 대표님네 회사 그 공동구매하는 자동차 포맷 이름 뭐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 진짜로 그냥 바로 가서 회사 이름 바로 바꿔버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? 가능하지. 네. 그리고 원래 바꾸려고 했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없어서 재밌는 이름 많이 지어주시고 그 종종 들어가서 뭐 장기 렌트 이번에는 뭐 공동구매로 뭐 또 팔고 있나 뭐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? 정말 경쟁력이 있다 싶을 때 제품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믿고 사셔도 정말 다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. 갑자기 뭐 또 너무 광고처럼 왜 그래요? 또? 아니 그래도 우리도 해야 되니까. 우리도 지금 급해. 지금 5월달까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 50대를.
아니 처음에는 약간 또 좀 약간 쓴맛도 좀 봐야 안 돼. 처음에는 좀 쓴맛도 좀 봐야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맛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그랜저 아이! 하이브리드로